2만여 명의 난민이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는 전 세계 난민 상황이 지금처럼 걱정스러운 적은 없었다며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약 4년간의 수사 끝에 불법으로 반출된 고대 유물을 벨기에에서 회수했습니다. 회수된 781점의 유물은 기원전 6에서 3세기 사이의 것으로 비문과 조각이 새겨진 돌기둥과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인데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 1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유물들이 도굴된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이를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의 개인 유물 수집가는 유물의 반환을 거부하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참가할 선수들이 이용할 선수촌의 깔끔한 내부. 그런데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뼈대가 모두 골판지로 된 이른바 골판지 침대인데요. 폭 90cm에 무게 200kg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됐는데 이를 두고 현지 누리꾼들은 친환경적이라 좋다. 좁고 불편해 보인다. 잠깐 사용할 건데 경제적이지 않느냐. 여러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대회조직위원회는 일반적인 침대보다 가볍고 선수 스스로 침대 위치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회 후 골판지는 회수해 재활용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된 건 또 있습니다. 세면대와 소변기를 금빛으로 꾸민 금장식 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요. 현재선 진짜 금이 사용된 건 아니지만 세금 낭비라고 지적을 하자 주최 측은 금메달을 노리고 도쿄에 오는 선수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진 해상. 갑자기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더니 엄청난 충격으로 카메라까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은 꿈쩍도 하지 않고 바다 위에 떠 있는데요. 미국의 11번째 핵항모 제럴드 포드함의 내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미 해군이 수중에서 약 18톤의 폭발물을 터뜨린 겁니다. 폭발물이 터진 순간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충격을 그대로 견딘 겁니다. 이번 충격 실험은 기뢰, 어뢰, 대한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건조 비용만 우리 돈 14조 4,500억 원에 이르는 제럴드 포드함은 내년 실전 배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왼쪽 뺨에 흉터가 나 있는 아기. 알고 보니 제왕절개 수술 중 생긴 상처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13바늘을 꿰맨 겁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사는 윌리엄스 씨에게 벌어진 날벼락 같은 일인데요. 그녀는 자연분만을 계획했다가 지난 16일 진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의료진은 아이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급히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윌리엄스 씨는 억장이 무너졌다는데요. 담당 의사가 그녀의 복부를 절개하다가 의료용 메스 끝으로 아기 얼굴에 상처를 낸 겁니다. 병원 측은 신생아 부부에게 아이의 머리가 태바늘 벽에 가까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며 아이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제왕절개로 아기 얼굴에 심한 상처가 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형수술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있는 과학기지 앞마당에서 수영을 즐기는 연구원들이 보이네요. 사방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수영장이라 보고만 있어도 등골이 오싹할 만큼 시원합니다. 이 수영장은 매년 동지 때마다 남극의 호주 연구원들이 두께 80cm의 거대한 해빙을 절단해 만드는데요. 남극의 동지는 추위가 절정에 이르고 해가 뜨는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에 불과해 연구원들에게는 큰 고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빙 수영장에서 몸을 담그는 건 이 시기 겨울을 건강히 잘 보내자는 소속 연구원들의 기원이 담긴 행사인데요. 고비의 순간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연구원들의 지혜가 돋보인 것 같습니다. 한 가정집 벽에 커다란 구멍을 낸 코끼리가 보입니다. 배가 고팠던 걸까요? 긴 코를 이용해 부엌 선반을 뒤적이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중남부 지역의 한 가정집에 코끼리가 벽을 뚫고 들어와 먹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음식 찾기에 열중한 코끼리는 결국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를 입에 넣었지만 집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현지 당국은 집주인이 입은 손해를 변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먹이를 찾는 코끼리들이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고 하네요. 인턴주의 한 쇼핑몰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대치 중인 모습인데요. 백인과 흑인 가족 사이 말싸움이 오가는 가운데
백인 엄마가 총을 꺼내 상대 가족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총격은 발생하지 않고 두 가족은 흩어졌지만 이를 지켜보던 손님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경찰은 평소 사이가 나쁘던 두 가족의 딸들이 싸움을 벌이자 급기야 엄마가 총을 꺼내 들었다며 당시 총은 장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연상케하는 일이 캐나다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경찰관은 길에 누워있는 10대 흑인 청소년의 목을 다리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싸움에 출동한 경찰은 학생 가방에서 전기 충격기를 찾으려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을 지나던 행인은 이 모습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몬트리올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사용한 물리력의 정당성을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만 원을 주고 산 가상화폐가 하루 사이 1,000조 원이 된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간호학교 학생인 윌리엄스는 14일 로켓번이라는 암호화폐를 23,000원어치 구매했는데요. 그런데 하룻밤 뒤 가상화폐 시세가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1,500조 원으로 급등해 있었던 겁니다. 윌리엄스는 이 소식을 트위터에 올리며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락했으나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받았고 현재 계좌는 거래할 수 없게 동결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가상화폐 계좌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큰 돈이 들어오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교외 지역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최소 8명이 다치고 집 200여 채가 붕괴했습니다. 주택 벽면이 통째로 뜯겨나가고 토네이도가 핥힌 마을의 모습은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변했는데요. 미 기상청에 따르면 토네이도 강타 시점은 현지 시각 20일 밤 11시 10분쯤으로 대도시권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극심한 폭풍우가 몰아쳤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토네이도 강타를 시속 178에서 217km에 해당하는 후지타 규모 2등급으로 추정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수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요. 당국은 훼손된 도로와 건물에 대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벨기에 한 도시에서 학교 건물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다행히 이 학교는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중으로 다친 학생은 없었지만 건설 노동자 5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현지 매체는 사고가 난 학교는 오는 9월 문을 여는 곳인데 기한에 맞춰 공사 속도를 높이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벨기에 국왕과 총리는 현장을 방문해 구조대를 독려했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의 심상치 않은 확산에 세계 각국이 방역에 다시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5일 델타 변이 규정을 우려해서 관심으로 한 단계 높였는데요. 이는 델타 변이가 다른 변이보다 강하고 사망자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미국과 호주, 중국 등은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섰고요. 코로나19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81%에 달하는 영국에서는 그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영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해 나섰지만 학계에서는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두드러지게 높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절단기로 손목에 쇠사슬을 끊어내는 이 커플. 서로의 손목에 쇠사슬을 채워 24시간 내내 붙어 지냈던 우크라이나의 커플인데요.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별난 실험에 나선 지 123일 만에 헤어지기로 한 겁니다.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했던 두 사람은 권태기를 극복하려고 각자의 손목 한쪽에 셀프 족쇄를 채웠었는데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일상을 SNS에 공유해 전 세계 커플과 솔로들의 응원을 받았고요.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TV 토크쇼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여정은 거기까지였는데요. 사생활이 없는 생활이 이들 관계에 독이 된 겁니다. 서로 묶은 채 가장 오래 생활한 커플로 세계 기록까지 깼던 두 사람. 이제는 남남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각자의 길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한 주택가. 자동차를 훔치려는 괴한들에 의해 한 여성이 밀려나는데요. 이 여성은 다시 자동차에 타려고 합니다. 바로 뒷좌석에 2살 된 아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여성은 강도들이 아이를 태우고 달아나려는 상황에서 아이만 데려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외쳤고 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가까스로 아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선글라스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한 건데요. 경찰은 물론 이 여성의 모친도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올려 범인 찾기에 나섰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어머니의 모성이 아이를 구했습니다. 철 열차 안에 새끼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멧돼지는 홍콩에 있는 퀴리베이 역에서 바다를 건너 주롱반도로 넘어가는 정관호선 열차에 탑승했다는데요. 어미를 찾아 중국으로 건너려는 걸까요? 지하철 환승도 척척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노약자석에 앉아 휴식까지 취하는 여유를 부렸다고 합니다. 멧돼지는 결국 전철 종착지인 차고지에서 붙잡혀 인근 공원에 방사됐다고 하는데요. 홍콩의 동물보호단체는 왜 새끼 멧돼지가 어미와 떨어져 열차에 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미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배달 음식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서 있는 아이. 이 음식을 통 크게 주문한 범인이라는데요. 중국 지린성에 사는 아이 아버지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다가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국수 100그릇이 문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4살 배기 딸이 아빠의 휴대전화를 갖고 놀다가 배가 고파지자 아빠가 휴대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수량을 입력할 때 숫자 1을 누르다 실수로 숫자 0을 2번 더 누르면서 무려 100그릇, 우리 돈 23만 7천 원어치 국수가 배달된 건데요. 온 가족이 삼시세끼를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음식은 이웃과 나눴다죠. 슈퍼카 전시장일까요? 람보르기니의 벤틀리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고급 자동차들이 건물 앞에 즐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운전학원이 운전 연습용 차량으로 소유한 명품 자동차라는데요. 수강생들이 계약한 것과 같은 차종으로 운전 연습을 하며 명품 자동차를 제어하는 방식을 미리 익힐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운전 초보가 몰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명품 자동차가 흔한 두바이의 도로 환경을 고려했다는 게 학원 측의 설명인데요. 실제 두바이는 슈퍼카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매년 버려지는 차들을 모아둔 슈퍼카 무덤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엄마가 준 생일 케이크를 맛보는 귀여운 아이 리처드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리처드가 태어날 당시 어른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몸무게가 0.3kg에 불과한 미숙아이였기 때문인데요. 병원 측은 리처드에게 생존 확률이 거의 없다고 예측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살리려 치료를 계속했고요. 반년간의 치료를 끝내고 태어난 리처드는 기적적으로 돌잔치를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에 성공한 가장 미숙한 신생아 사례로 기네스북 등재 소식이 알려지자 리처드 부모는 매우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는 대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장은 바로 올해 나이 90살의 남성 파벨 세메뇨크인데요. 항상 대가족을 꿈꿨다는 그는 단 한 명의 아내와 함께 가족을 꾸렸고 그의 아내가 낳은 13명의 자녀를 시작으로 손주 127명, 증손주 203명, 고손자 3명, 이 모두 합쳐서 총 346명.